간암은 쉽게 얘기하면 간에 생기는 암이죠. 근데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비소세포성 폐암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간은 사실 거의 뭐 그냥 간세포암, 어쨌든 간이 크게 보면 점점 망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히 간 자체에 뭔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악성 종양이 생기기가 쉽고, 그걸 우리가 간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허정호입니다. 오늘은 그 간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가 앞전에 이제 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종 중에 하나인데, 이 간암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간암은 쉽게 얘기하면 간에 생기는 암이죠. 근데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비소세포성 폐암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간은 사실 거의 뭐 그냥 간세포암,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분류를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간암 말고도 간의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간염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좀 하나 연속선상에서 보는 게 좋거든요. 순서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간암의 이제 원인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뭐 A형, B형, C형 다 있지만 이제 주로 간암과 관련된 것이 B형, C형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발현이 돼야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균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보균자 단계에서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보통 이제 음주가 흔하죠. 그래서 음주나 뭐 스트레스나 과로가 누적돼서 이게 갑자기 발현이 됐다. 이제 뭐 간 수치가 뛰고, 뭐 갑자기 피곤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간경화로 이어지고, 간경화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간암으로 가는 건데, 간염은 이제 아시다시피 간의 염증이잖아요. 이제 바이러스가 발현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간경화는 간경화 대신 간경변증 뭐 이렇게 부르는데, 간이 이제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얘를 풀어 헤쳐가지고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공장이, 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일부 구간이 셧다운을 하는 거예요.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직학적으로는 거기가 이제 섬유화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딱딱해지고, 경이 이제 딱딱할 경자잖아요. 간경화, 간이 딱딱해졌다.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간에서 뭐 30%가 간경화됐다. 그럼 30%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양이 들어왔을 때 이 나머지 70%만 갖고 해야 되니까 이제 버거워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경화를 거쳐서 가기도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이 크게 보면 점점 망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히 간 자체에 뭔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악성 종양이 생기기가 쉽고, 그걸 우리가 간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보통 유전이 많고, 그리고 또는 외부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뭐 예방주사 같은 걸로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간경화 같은 경우는 한번 발현이 되면 다시 못 돌아오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미 망가진 그 30%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70%를 갖고 잘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간이나 신장은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약 잘 쓰면 돼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망가진 세포를 돌린다는 게. 그러면 그 간에서 일부 간경화 30% 정도가 이제 셧다운이 됐다고 하면, 그건 그냥 뭐 떼어내는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뭐 그러기도 하죠. 보통 이제 간암의 원인, 뭐 간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게 술이잖아요. 근데 물론 과도한 음주는 뭐 비단 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많은 기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술이 꼭 간암의 어떤 절대적인 원인이냐,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술은
많은 악화 요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우리 술 똑같이 마셔도 누구는 얼굴이 빨개지고 누구는 금방 취하고 누구는 멀쩡하고 뭐 이런 차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간의 해독 능력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편차가 생각보다 커요. 진짜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막 빨개지고 막 알딸딸해지는 사람이 있고 뭐 두세 병 먹었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큰데 제가 봤을 때 왜 그런 얘기 있죠. 술을 먹다 보면 는다고. 그게 술을 먹을수록 해독 능력이 증대되냐 여긴 좀 의구심이 들어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잘 버티는 거죠. 근데 해독 능력이 작은 사람이 자기 그 해독 능력을 벗어나는 음주나 이런 거를 계속 해가지고 늘리는 게 제가 봤을 땐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젊을 때는 뭐 진짜 한번 3병 넘게도 먹어봤는데 멀쩡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훨씬 적은 양을 마셔도 한 병만 마셔도 힘들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인체가 노화가 되고 하면 타고난 것도 줄어드는데 뭐 사회생활 하면 이제 술을 마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술 못 마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술을 더 잘 마셔요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간암인데 나는 평생 술을 안 마셨는데 내가 왜 간암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간암 이꼬르 술, 그러니까 간암의 원인 이꼬르 술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등호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간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비알코올성, 알코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알코올하고 상관없이 오는 지방간인데 이거는 오히려 원인으로서 더 많이 지목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고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그 다음에 현대인 대부분의 그런 만성적인 운동 부족, 그러니까 대사 자체가 떨어지는 거,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비만, 당뇨, 뭐 나가서 혈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한 묶음인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내가 간이 좀 취약해, 타고나기를 혹은 체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방간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고 누구는 당뇨로 갈 가능성이 높고 누구는 지방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반적인 대사가 떨어졌을 때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술을 평생 안 마셨어도 지금 이 부분의 원인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나중에 발전되면은 간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지방간, 저도 건강검진 얼마 전에 했는데 지방간 얘기를 들었는데 살 빼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살 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체형이 마르신 것 같은데도 지방간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과관계 연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 것과 지방간이 1대1이 아니고요. 대사장애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대사장애가 생기면 살이 찌고 그럼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떨어졌는데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찔 수 있어요. 근데 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간이 오는 거죠. 대사 활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이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되고 영양소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필요한 거는 섭취를 하고 안 필요한 건 내보내고 그리고 좀 아껴둘 거는 이제 좀 지방으로 축적해두고 이런 거죠. 이게 대사 과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많이 먹기만 해요. 잘 안 내보내요. 아니면 뭐 적당히 먹고 적당히 내보내도 이게 내 안에서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면 대사가 덜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 간뿐만 아니라 이 대사에 작용하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을 들어왔을 때 뭐 70을 쓰고 30을 내보내고 이게 정상 패턴이었다고 칠게요. 근데 똑같이 100이 들어오는데 내가 70을 처리하던 그 능력이 뭐 노화든 스트레스든 뭘로 해내서 이게 50으로 줄었어요. 그럼 50밖에 처리를 못하고 그럼 50에서 뭐 잘 나가는 것 30이 잘 나가면 괜찮은데 30도 나가는 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1, 20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내 몸에 3, 40에 뭔가 잉여 대사 산물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가 어디 축적이 되거나 노폐물로 쌓이거나 하겠죠. 그럼 우리 몸 전체에 뭐 흔히 얘기하는 순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겠죠.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사장애의 개념이에요. 아니 그러면 당뇨 같은 걸 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네. 이제 당뇨라는 병이 생기는 네네. 건데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액에서는 인슐린 억제제를 네네. 쉽게 얘기하면 네네. 처방을 해서 네. 그걸 좀 네. 이렇게 다운시키는 네네네. 거잖아요. 고혈압 네. 약도 같은 맞죠. 개념이고 맞죠. 혈압이 높으니까 네. 혈압 네. 다운시키는 네. 약을 네. 쓰는 거지 네. 그 증상이 발현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죠.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양방에서는 계속 그러한 치료를 고집하고 계속 그런 형태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한방에서는 좀 효과를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해결 대상을 뭐 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사 문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당뇨, 뭐 비만, 간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통틀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좋게 해줄 수 있는 약제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나 당뇨는 어떤 여러 가지 대사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어떤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조절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 당장 큰 위험을 막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 수치 조절을 한다고 해서 이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양방에서도 그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양방에서는 이게 사실 약물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이거를 수치 조절하는 약을 일단 처방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훌륭한 양방 원장님들께서는 이 약 드시면서 뭐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한방에서도 거기에 도움되는 약제들이 있죠. 근데 그 약제를 갖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냐? 아니에요. 결국은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뭐 당뇨든 혈압이든 비만이든 뭐 지방간이든 다 결국 잘 쉬고 운동하세요 라는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처리를 못하고 많이 쌓이면 대사장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나가는 거를 원활하게 하는 거 뭐 이제 대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나가더라도 내 몸에 안 쌓여야 되잖아요. 그럼 쌓이지 않게 하는 건 잘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잘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이 그 방법인 거예요. 운동을 하면 어쨌든 들어와 있는 그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화 시켜서 이거를 써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대소변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태워서 없애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사가 점점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몸 안에서 들어왔다가 찌끄러기가 쌓일 일이 없고 빨리빨리 연소가 되고 하니까 더불어 운동을 하다 보면 장기들도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원활해져요.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 걷기만 좀 열심히 잘 해도 장의 운동이 좋아져가지고 배변이 원활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좋아지는 거죠. 운동을 해서 이 대사 저거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웃풋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이걸 잘해도 내가 그 이상으로 많이 먹어요. 그럼 문제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식사량을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춰져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충분히 잘 쓰고 충분히 잘 내보내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사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걸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약이든 한약이든 뭐 간에 좋다는 무슨 약물을 쓰든 뭐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된다. 네, 이게 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운동을 넣어야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운동이 들어가야 되죠. 네. 활동 잘 움직여야 된다. 네. 뭐 이런 슬로건이 조금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럼 그건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럼 운동하고라는 얘기를 안 했지? 생각해보면 이건 미루어 짐작건데 그때는 운동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많이 움직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현대에 바뀐 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의학 서적에 이제 보다 보면 일반 평민들은 뭐 농사 짓고 많이 움직이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일단 많이 걸었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양반들은 또 얘기가 달랐어요. 양반들은 육체노동을 안 했죠. 앉아서 책만 보고 그랬으니까 상대적으로 요즘으로 치면 대사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반들한테는 많이 걸으라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기가 굉장히 흔해졌지만 그땐 고기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돈이 많고 하면 술고기를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줄이란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근데 현대인은 그게 이제 양반 백성 상관없이 다 술고기를 많이 먹고 다 운동을 안 하니까 그 양반들이 지켰어야 했던 거를 지금 우리는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이 간암 얘기하다가 이게 지방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간암에 있어서 간암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이제 지방간도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활동 그리고 잘 먹고 잘 싸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죠. 앞에서 말씀드리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백신으로 어쨌든 1차 방어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간염병증은 그게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방어가 좀 된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술과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내 관리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암종에 상관없이 병의 원인을 찾고 가다 보면 결국 이쪽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잘 자고 잘 싸고 적당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결국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